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이제 닷새, 다음 주 월요일이니까 닷새 정도 남았습니다. 어제 민주당 의원총회가 있었고요. 분위기는 이게 의총에서 모두의 총의를, 그러니까 당론으로 정하지 않아도 당연히 부결이 될 거다, 이런 분위기였다고 하는데 몇 표 예상하십니까? 저는 전원 부결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설령 부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분 같은 경우는 기권표 정도로 해서 소극적 부결의 뜻을 전달하는 이게 한두 분 정도 그렇게 예상이 되기도 하고 지난번에 이제 이상민 장관 탄핵할 때 그런 분 한두 분이 있었다라는 썰이 있으니까 그분들 이외에는 지금 만약에 여기서 가결표를 던진다라고 하면 스스로 자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을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친명이든 비명이든 간에 지금은 민주당 전체에 대한 정치 보복성 수사하고 그러한 정치 형국이 지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의원들은 없을 것이다라는 것이 합리적 추론 같습니다. 압도적인 부결을 예상을 하신 거고 장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175표 이상 나올 것 같아요. 175표. 그러니까 민주당 의석수가 169석이잖아요. 거기다가 친민주당 소속 무소속 의원들이 7분이에요. 근데 김진표 국회의장 빼고 6분인데 그럼 175분이잖아요. 저는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올 것 같아요. 아, 국민의힘에서? 국민의힘에서 가결표 던지는 것보다 아니 이재명 당대표가 지금 구속당하면은 민주당은 바로 비대위 가니까 이건 내년 우리 총선 전략에 별로 유리하지 않을 것 같아. 그냥 이런 사법 리스크를 계속 내년 총선까지 질질 끌고 가는 게 우리 국민의힘의 총선 전략에 훨씬 더 유리할 거야. 그래서 혹시나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나올 것 같으니 우리가 이제 부결표에다가 표를 던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저는 한 15분 이상, 그래서 그래요? 175표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전 그렇게 전망이 그럼 듭니다. 무기명이라 가지고 나중에 계산하기 복잡해지는데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아침 회의 녹취를 하나 준비했는데 이재명 대표 그리고 주호영 원내대표 백브리핑 녹취입니다. 이거 들어보고 대담 다시 이어가 보겠습니다.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겠습니까? 국가 권력을 가지고 장난하면 그게 깡패지 대통령이겠습니까? 폭력배가 폭행을 저지르면서 왜 방어를 하느냐, 가만히 맞아라 라고 하는 것, 이게 깡패의 인식이라고 생각됩니다. 적정한 시점에 제 입장을 말씀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설훈 의원께서 어제 이재명 대표와 점심을 같이 했는데 이번에 부결이 되고 나면 어떤 조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아마 발언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치라는 것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체포동의안 가결 여부에 대한 찬반 토론이 무의미해졌다 이러는데 아마 그것이 부결하고 나면 거취를 표명하겠다 이래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장성철 소장님이 오셔가지고 전당대회 얘기를 먼저 할까 했는데 이 인터뷰를 보고 나서 사실 저희가 순서를 좀 바꿨어요. 이게 맥락이 어떻냐면 어제 의원총회에서 서른 의원이 이제 이게 이번에 부결이 되면 이 대표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게 언론 보도로 전해졌고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저렇게 해석을 했고 이재명 대표가 공개회의에서 이런 발언을 한 겁니다.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서른 의원이 우리가 다 같이 부결시키자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명분도 필요한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그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비단 당대표를 내려놓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에 따른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예측해 볼 수 있는데 어쨌든지 간에 본인 스스로가 그동안에는 당대표 출마도 구속될 수 있으니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주장을 해왔던 분이니만큼 본인의 어떤 정책 입장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명분이 필요했던 것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의 말씀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고 오늘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말씀은 결국은 아까 이러이러한 정치 보복이고 이것이 이제 그 체포동의안까지 제출된 것에 대해서 공식적인 야당 지도자로서의 나의 입장을 밝히겠다라는 것이지 이 내에는 여러 가지의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저 주호영 대표 얘기한 것처럼 지금 이 시점에서 당대표를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으로서는 또 이재명 대표로서는 선택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만약 지금 그만둔다라고 했다면
그 이전에 그만두는 것이 훨씬 더 유리했을 텐데 예. 지금 맞을 거 다 맞고 그만둔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결국은 지금 대결의 최정점에 서서 상대방 장수를 쓰러뜨리기 위한 여러 가지의 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오고 가는 중이고 네. 이 내에서 본인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의 어떤 표현들을 하나 가미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이지 지금 그 어제 서른 의원의 어떤 발언과 그리고 어떤 입장 표현이 곧 최대한 것으로까지 네.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하나만 더 싶어요. 여쭤보면 이게 지금 저희가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게 어제 이재명 대표가 의원총회에서 이렇게 발언했다고 이제 대변인을 통해서 전해진 거예요. 의원들에게 마음의 빚을 갖고 있다. 네. 미안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오늘 저희가 녹취를 다 보여드리진 못했지만 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에 보면 주변인들이 너무 피해를 받고 있다. 너무 미안하다. 이런 것까지 담겨 있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주영 대표 해석이 좀 힘이 실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주변인들뿐만 아니라 본인 가족까지도 다 지금 현재 수사를 받고 있고 기소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심정적 호소와 더불어서 결국은 이것이 정치 보복이다. 그것 때문에 내 주변인들에게 몹시 미안하고 또 우리 나의 그러한 문제 때문에 당이 고생하고 있고 내년 총선을 걱정하고 있는 우리 의원들에게 전체적으로 마음의 빚이 있다. 이런 일반적인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액면 그대로 예.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워서 괴로워서 이제 내려놓겠습니다라고 연결하는 것은 저는 좀 과한 추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소장님은요? 논리적인 설득보다는 이제 감정적인 호소를 하는 거죠. 저 정말 너무 억울하고 힘듭니다. 정치 보복당하고 있어요. 하지만 미안합니다. 내 탓입니다. 내가 대선에서 져가지고 민주당과 민주당 의원들 분들께 이러한 어려움을 끼치고 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도 함께 뭉쳐서 우리가 이거를 좀 이겨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요,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다 하겠습니다. 라고 여지를 남겨놓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도록. 예. 그러면서 이번에 체포 동의안과 관련해서는 좀 일치 단결해가지고 좀 부결시켜 달라. 그런 의지를 좀 표현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당대표 상당히 좀 어렵죠. 왜냐하면 오늘 보도 나온 거에 의하면 성남 FC 관련 제3자 뇌물죄 관련해서 네. 성남시에서 근무했던 측근들이 입건을 당했다. 네. 그러니까 주위부터 탈탈 지금 터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일단은 저는 이재명 당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없는 죄를 만들어 이거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뭐 혐의가 있으니까 검찰에 수사를 했고 네. 측근과 분실은 구속을 당했고 유동규라는 사람은 다양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없는 죄를 만든 것 같진 않아요. 근데 하지만 상당한 정도의 정치 보복은 당하고 있다라고 볼 가능성이 있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난번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때 원희룡 당시 후보가 네. 정치 보복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본인이 규정을 한 게 있어요. 1년 동안 탈탈 털어가지고 주변을 털어가지고 네. 수사하고 조사하면 그게 정치 보복입니다 이랬거든요. 아, 지금 그걸 다시 꺼내시는 겁니까, 소장님? 아니 그때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얘기를 이번에 비추어서 예. 해석을 해보면 이재명 당대표로서는 상당히 억울하고 힘들고 정치 보복 당하고 있다라는 항변을 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근데 하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없는 죄 그건 아닌 것 같다. 저렇게 다양한 혐의와 의혹을 받고 있는 분이 대선에서 졌는데도 불구하고 배지 달고 당대표 되고 그런 정치적인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저러한 업보에 대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저는 대선 과정 중이나 지방선거 과정 중에서 이재명 당시 뭐 선대위원장 후보가 계속 얘기했듯이 네. 저 불체포 특권 필요 없습니다. 네네. 저 포기하겠습니다. 10년 동안 저 탈탈 털렸는데요. 저처럼 깨끗한 정치인 없어요. 저 불체포 특권 필요 없어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대선 공약에도 했고. 그래서 이번에 체포 동의안 같은 경우는 과감히 포기하시고 법원 가서 영장 실질 심사 받으시라. 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소장님께도 하나만 여쭤볼게요. 제가 이거 몰아가려는 게 아니라 그 여당의 원내대표가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자꾸 궁금증이 생겨서 여쭤보는 건데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인 메시지 이미 여러 차례 뭐 네. 국회에서도 냈고 검찰에 출석할 때도 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뭐 낼 수 있는 게 있는지 그리고 내려놓을 수 있는 건 또 당권 그러니까 대표사에 물러나는 것 말고도 뭐 일부만 내려놓는 것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내려놓을 수 있는 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저 당대표직 내려놓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총선 공천권도 제가 내려놓겠습니다. 이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안 내려놓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예, 왜냐면은
당 대표직을 갖고 개항을 해 출마해가지고 배지를 다른 거는 나에게 다가오는 사법 리스크를 최소한으로 방어하기 위한 방어막을 마련하기 위한 거 아니겠어요? 당 대표직에서 내가 벗어난다 그러면은 본인은 무방비 상태로 당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질 것 같고 2027년도에 무조건 대통령에 출마를 해야 하는데 2024년 총선 공천권을 통해서 나를 지지하고 나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국회에 등장을 시켜서 나를 대선 후보로 밀어줘야 된다. 내가 그런 기반을 만들겠다라는 생각이거든요. 당대표직하고 그러면 공천권 내려놓을 수가 없죠. 이재명 당대표의 눈은 2027년을 향해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욕심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냥 미안하다라는 감정적인 호소. 그래서 의원들의 마음을 좀 다독이는 그러한 모습 취할 것 같아요. 어떤가요? 공천권 관련해서 예, 어떻게 공천권은 보세요? 좀 이따 이야기하고요. 예. 지금 이재명 대표의 수사를 보면 흡사 고속도로를 타고 서울에 올라오는 길에 그 길을 통과했으니 분명히 차선 위반했을 거야. 혹은 톨게이트에서 요금 안 냈을 수도 있어. 신호 위반했을 거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전 과정을 지금 다 추적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수사를 하다 보니까 여기 좌회전 하나 있었네. 이걸 수사 안 했네.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428억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 부분 공소장에 넣지도 못했고. 예. 구속영장. 그다음에 변호사비 대납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것에 대해서도 김성태 공소장에도 넣지도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에게 이재명 대표가 이런 죄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했던 딱 정해서 이렇게 나쁜 사람입니다라고 했던 것들은 다 사실상 공소장에 넣지도 못하는 이러한 건이라 그밖에 별 건들이에요. 그러니까 고속도로에서 분명히 저 버스 전용 차선 탔을 거야라고 했는데 그게 사실이 안 나타나니까 그러면 차선 위반 정도 있었을 거야라는 것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것이라 그러기 때문에 정치 보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예. 그 이재명 대표가 내려놓을 것이 뭐가 있느냐라고 할 때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공천권을 여쭤본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박영선 전 장관이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것까지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거의 80%에 육박하는 국민과 당원들이 이재명 대표 체제로 민주당 운영돼야 된다라고 동의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강력한 리더십이 형성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설령 본인이 빠지고 대리인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나가도 네. 문제가 없어요. 네. 그런데 이럴 경우에 공천권을 내려놓는 것과 연결시켜서 공천권을 내려놓는 거냐라고 이제 그 상상을 할 수가 있을 예. 텐데 네.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그 경쟁을 했던 이낙연계나 또 그밖에 그 비명이라고 하는 분들을 공천에서 탈락시키고자 한다면 분당될 겁니다. 분당되면 총선은 참패예요. 예. 그 결과는 불보도 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공천에 대한 설계를 할 때 저는 예를 들어서 경쟁자가 있을 때는 공정한 경선을 할 수 있도록 만들고 하는 공정한 공천의 룰을 이재명 대표 있을 때 가능하다. 이게 정치적인 어떤 고려에 의해서 내 편인데 저쪽 편 센 사람이 있으니까 배려해줘야 돼라는 것도 어찌 보면 공천의 조작이거든요. 그래서 이재명이 공천을 자기 중심으로 하고자 했을 때는 당이 깨지는 것, 그리고 이재명의 리더십이 급속하게 약화되는 것은 뻔한 것이고 네. 총선에서 제대로 된 성적을 못 냈을 때 이재명의 리더십은 또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공천권을 이재명이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네. 이미 시스템으로 그것은 보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해서 공천권 문제는 이재명에게는 결코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말씀드리고 네. 박영선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최대한 유리한 고지를 들어오고 싶은 것이죠. 내년에 그 총선의 문틈에 비집고 들어오고 싶은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강력하게 표시하면서 본인도 들어오면서 본인과 함께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그 몫으로 들어오고 싶은 이런 욕심의 발로이다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자기 정치를 위한 거다라는 그렇습니다. 분석이시고요. 소장님. 이재명 당대표가 보다 더 큰 정치인, 대통령이 되고 싶으면은요, 내려놔야 돼요. 한 줌도 안 되는 권력, 당대표라는 권력, 공천권, 이렇게 두 손을 움켜줘봤자 뭐 하겠습니까? 모래 있잖아요. 두 손을 움켜줘 보세요.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잖아요. 민심을 받들듯이 두 손으로 이렇게 해야 국민들이 본인을 지지해 줄 겁니다. 야당 지도자 힘이 없어요. 국회에서 다수 의석이지만 권력은 대통령이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야당 지도자는요, 명분과 국민의 지지가 필요해요. 네. 과연 지금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나는 정말 억울해요. 혐의가 없어요.
없는 죄예요.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다수의 국민들은 아니야, 뭔가 불법적인 일을 저질렀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지지율이 상당히 지금 낮아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본인은 살고 당을 죽일 길을 갈 건지 아니면은 본인은 죽고 당과 민주당 진영, 민주 진영이 살 길을 찾을지 그는 오로지 이재명 당대표의 선택에 달려 있는데 보다 더 큰 정치 하시라. 작은 거에 연연하면요, 큰 정치는 안 돼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것이 만약 지금 이재명 대표가 물러난다라고 하면 아 뭔가 있네, 뭔가 찔리니까 물러났네, 타협하자고 하는 그렇게? 거네라고 곧바로 또 오게 될 것이고 예. 결국은 이 사태가 더 이렇게 크게 형성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그것을 또 그 국민의힘 쪽에서 놓치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는 사실상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는 외통수에 몰린 상태다.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예. 제가 왜 명분 얘기를 하냐면 이재명 당대표와 민주당은 계속 얘기하잖아요. 김건희 특검해야 된다 얘기하잖아요. 자기는 당대표직을 유지하면서 대장동 특검은 필요시에는 내가 그냥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애매모호하게 얘기하면서 김건희 여사 특검은 받으라고 하는 게 과연 명분이 있는 것이냐. 나부터 당대표 내려놓고 나부터 특검, 대장동 특검 내가 받겠다라고 예. 하면 국민들의 다수 여론은요. 김건희 여사 특검 하자라고 강하게 압박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네. 자기 것은 지키고 남의 것은 뺏으려고 하니까 국민들이 지지를 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사실관계 그렇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특검 받겠다라고 했었고 그러니까 앞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필요시에 가능하면 받겠다. 그것을 받겠다라고 했는데 특검이 왜 필요하냐라고 했어요. 오히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특검을 통해서 이것이 수사가 진행됐을 때 지금보다 훨씬 더 안정적으로 수사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특검의 수사에 대해서 이러저런 이의 제기도 하기도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지금 검사의 수사가 사실상 특검보다 훨씬 더 가혹하게 계속해서 별건이 별건을 낳는 이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장동 특검 55클럽 포함해서 대장동 특검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이재명 대표가 피할 이유는 전혀 없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저희가 어제 오늘 있었던 국회에서 나온 말들이 좀 의미심장한 얘기인 것 같아서 해석을 좀 해봤고요. 지금까지는 비서관님의 시간이었고 이제 소장님의 시간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네. 전당대회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어제 충청 지역이었죠. 연설회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주요 발언들을 모아봤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김기현 후보 권력형 토건 비리 심각합니다. 멀쩡한 도로를 김 후보 소유의 땅으로 바꿨습니다. 휘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최재형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감사원장이었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검찰총장이었습니다. 이분들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민주당과 잘 싸울 수 있게 되었고 마침내 정권 교체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쯤 뼈아프게 돌아봐야 합니다. 때로 우리가 경제단체의 보도자료만 달달 외워가지고 국민 앞에 내놓은 적은 없었는지, 왜 일터에서 부당한 처우를 당한 노동자들의 억울한 사연은 우리 당으로 찾아오지 않는지 말입니다. 민주당의 프레임으로 공격을 받으니까 참 어이가 없습니다. 아무리 권력이 탐난다고 하지만 이게 보수의 품격과 싶기도 합니다. 아니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계획한다고 하면서 대통령하고 싸우겠다, 견제하겠다. 그러면 야당하지 왜 여당합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당대표 후보 4명이었고요. 뭐 색깔이 다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 제가 재밌게 봤던 건 안철수 후보가 정체성의 공격을 자꾸 받으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했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얘기는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상당히 안철수 후보는 답답할 거예요. 지지율은 계속 하락하는 추세인 것 같고 지금 대통령실과 대통령과 윤핵관들이 지속적으로 안철수 후보에 대한 공격을 가해와서 네. 또한 정체성까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로서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하는 거죠. 아니 당신이 민주당 진영에 있을 때 그리고 다른 쪽에서 대선 후보를 할 때 우리 당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얼마나
입에 담을 수 없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느냐. 당원들한테는 이게 소구력이 있는 거예요. 맞아. 그때 안철수가 그렇게 얘기를 했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김기현 후보가 오로지 선거 전략이 저 윤석열 대통령하고 되게 친해요. 말이 잘 통해요. 저 호흡 맞춰가지고 분열 없이 총선 치를게요. 이것만 가지고 과연 당대표 깜이냐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황교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김기현 후보 울산 땅 투기 사퇴하세요. 권력형 토건 비리 심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해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이 전당대회가 우리가 정치권을 어떻게 개혁해야 되고 혁신해야 되고 국민의힘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라는 비전과 가치관과 철학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저는 대통령하고 친해요. 그리고 저는 문제 없어요. 그런 차원의 좀 저급한 수준의 낮은 차원의 논란만 계속되고 있다. 예. 보다 더 큰 화두. 집권 여당 지도자다운 그러한 화두를 던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유감으로 보인다. 그 와중에서도 천하람 후보가 좀 집권당과 대통령실과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은 좀 긍정적으로 보여져요. 예. 그러니까 노조 문제와 관련해서도 차별화를 시도했잖아요. 네. 노조를 무조건 적으로 돌리면 안 된다. 이게 어제 대통령의 발언이 있을 줄 알고 준비한 걸까요? 글쎄요. 어제 그러니까 대통령 발언하고 난 다음에 네. 천하람 후보가 연설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걸 좀 의식한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노조가 어떻게 다 적으로 돌립니까? 일부 강성 불법 노조의 잘못된 행태를 비판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된다. 라는 유연한 저러한 모습들은 천하람 후보로서는 좀 득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잠시 지금 국회 모습 한 가지만 좀 보고 이야기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이어서 전당대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장성철 소장님 그리고 복귀왕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진짜 네거티브전이 시작됐구나라고 좀 느낄 수가 있는 게 계속해서 울산 KTX 땅 투기 의혹이 주요 쟁점이 되고 있고요. 뭐 정치 생명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울산의 이재명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재밌게 보시는 것 같아요. 김기현 후보 그 땅 문제는 옛날부터 계속 문제가 반복적으로 돼 있던 건데 명확하게 해명이 안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 땅에 있는데 이거를 우회해서 매우 가까이에 도로가 놔줬다. 거기를 지나갔을 경우에는 뭐 논란이 좀 안 될 텐데 그래서 특혜가 아니냐라는 것이 예. 아마도 본인 스스로가 저 땅을 어디다 뭐 기부 체납한다든지 하는 특단의 어떤 조치가 없는 한은 계속해서 반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 의혹에 대해서는 그 전부터 풀리지 않는 의혹이었기 때문에 김기현 후보 스스로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네. 생각이 들고 황교안 후보가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보수로서의 정통성은 나한테 있습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결국은 황교안 후보로 표가 올 수 있는 쪽은 김기현 후보 지지하는 쪽밖에 없기 때문에 예. 그런 어떤 그 선거상의 어떤 그 계산도 함께 깔려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안철수 후보를 보면 좀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전형적인 토사구팽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예. 총리가 될 것이다라고 우리가 그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서로 약속했던 각서를 보면 총리가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총리도 안 됐고 본인이 추천하는 사람 내각도 전혀 못 들어갔고 그야말로 팽당한 상황에서 팽당했다라는 것을 확인받는 과정처럼 좀 보여서 안철수 의원이 개인적으로는 좀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 경선이 진행되면서 안철수 의원은 점점 더 그 새가 좀 작아지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고 반대로 이제 천하람 후보 같은 경우는 각을 세우고 또 젊은 보수들에게 나름대로 어필을 충분히 하고 있고 거기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노동 탄압을 통해서 사실상 지지율을 이렇게 그 확보를 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정면으로 그렇게 가서는 보수의 미래가 밝지 않습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정말 바람직한 전 정치인 또 보수 정치인으로서의 모습이다라고 봐요. 그런데 과연 이것이 실제 투표장에 나올 당원들에게 얼마만큼 그 소구력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네. 결과를 좀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판세를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각 캠프에서 지금 여론조사를 다양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를 종합적으로 해보면 김기현 후보가 안정적으로 1등으로 앞서 나가는 건 맞는 것 같고요.
뭐 어느 곳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안철수 후보랑 천하람 후보는 지금 거의 엎치락 뒤치락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황교안 후보는 또 안정적으로 두 자리 숫자의 지지율을 기록을 하고 있어서 김기현 후보가 1차 경선에서 그 과반수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예. 왜냐하면 황교안 후보 표는요 결국에는 김기현 후보 표랑 겹쳐요. 근데 지금 김기현 후보를 막 공격하다 보니까 황교안 후보를 지지하는 그분들이 좀 결집하고 있는 현상도 보여지더라고요. 또한 정광훈 목사, 신혜식, 신혜한수 대표, 강신업 변호사 이분들이 국민의힘 지도부 이거 혼내줘야 된다. 그래서 황교안 대표 밀어야 된다 해가지고 정광훈 목사 자신이 한 8만 명 정도의 책임당원을 가입시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예. 그 사람들에게 황교안 후보 밀어야 된다라고 지금 많이 그렇습니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상당히 선전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 김기현 후보의 울산 땅 문제와 관련해서는 폭발력이 더 클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왜냐면은요, 김기현 후보가 그냥 울산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과 시장이었다면 저게 그렇게 큰 주목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재명 당대표가 만약 성남시장하고 경기도지사까지만 했으면 대장동 땅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됐을 거예요. 근데 대선 후보가 되고 당대표가 되니까 검증이 들어가잖아요. 만약 김기현 후보가 당대표가 돼요. 민주당 뭐 하겠습니까? 김기현 후보 땅 투기 의혹 진상규명 조사 TF-팀 딱 먼저 만들 거예요. 예. 그러면은 김기현 후보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가 있다. 되게 많은 얘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그래서 저 문제는 앞으로 총선 때까지 계속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폭발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 선거 때는 그냥 유야무야 해가지고 공방으로 아이 왜 당신 민주당 같은 얘기를 해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겠지만 저거는 전당대회 끝난 후가 더 큰 문제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후에 문제가 더 네. 커질 수 있는 거다. 예전에 왜 김기현 후보와 황교안 후보의 그 연대 가능성 말씀해 주시고 후련히 네. 떠나셨잖아요. 아직도 그 가능성은 남아 있는 겁니다. 가능성이 이제 다시 이제 회복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주말까지 김기현 후보 측의 판단은 저 황교안 대표 도대체 왜 그저러냐. 너무 당황하고 황당하다는 거예요. 갑자기 1차 토론회 때 사퇴하라고 몰아붙였으니까요. 그랬고. 근데 이제 어제부터 슬슬 해빙 무드가 지금 보이고 있고요. 어제부터. 황교안 대표가 아니 뭐 내가 뭐 그렇게 세게 하는 이유는 뭐 다 김기현 후보 잘 되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오늘 TV 토론 때 김기현 후보와 황교안 후보의 눈빛 교환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포인트네요. 되게 우호적인지 아니면은 황교안 후보가 정말로 예전처럼 세게 사퇴하라고 계속할지 그거 한번 살펴보세요. 2차 토론회 때까지는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어제부터 좀 분위기가 약간 좀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TV 토론 한번 보세요. 키워드는 사태가 나오냐 안 나오냐 이건 것 같아요. 그 오늘 그 TV 토론회 이제 밤에 있는데 관전 포인트 뭐가 될까요? 상대당이기 때문에 별 관심이 없어요. 재밌게 보신다고요. 저는 다만 이제 천하람 후보 같은 젊은 정치인들이 보수든 진보든 간에 좋은 결과를 냈으면 예. 하는 바람이고 천하람 후보가 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표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국민의힘 당원이다라고 하면 천하람 후보를 열심히 도울 것 같은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도 저는 결과는 김기현 후보 결선 안 가고 1차전에서 끝날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보고요. 예. 황교안 후보와 김기현 후보가 만약에 나중에 어떤 그 연합을 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사실 국민들을 우롱하는 거죠. 예, 현재 정치적인 색깔, 어떤 이념적인 색채로 보면 황교안 후보와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가까워 보여요. 윤석열 대통령 되고 나서 점점 더 극우적인 어떤 성향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거와 윤석열 대통령이 볼 때 마음에는 검찰총장 선배인 황교안 후보가 마음에 제일 드는데 통제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만 황교안 유의 그런 정치인들이 국민의힘 일부에서 강력한 보수 일종의 뭐 심하게 표현하면 막장 보수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정치인들이 한두 명 들어와 주는 것도 네. 국민의힘의 어떤 화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들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맨 마지막에 결선 안 가기 위한 어떤 방도로서 황교안 후보와 연대할 가능성도 배제는 할 수 없겠다라고 어떤 추측을 해봅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좀 더 극적인 효과를 노리는 걸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앞으로 한 14일 정도가 남았잖아요. 네. 어쨌든 황교안 대표는 뭐
한 4차 TV 토론 때까지는 완주를 할 것 같고, 근데 본인도 내년 총선에 공천도 받아야 되고 본인 따르는 사람들도 챙겨야 될 거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김기현 후보를 공격하기에는 여러 가지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한 거는 같습니다. 천하람 후보 같은 경우에는 결선에 올라갈 자신이 있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는데 그 어느 정도 치고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안철수 후보가 빠지고 천하람 후보가 뜨는 이런 분위기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결선 제가 올라갑니다라고 큰 소리 치는 것이 선거 어떤 홍보상으로 맞는 이야기고, 만약에 결선이 상황이 주어진다라고 하면 네. 안철수 후보보다는 천하람 후보가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져 가고 있는 것 아닌가. 현재로서는 아직은 안철수 후보가 높지만 예. 시간이 지나서 그 추월세가 보이면 천하람으로 갈 수도 있겠다. 그러면 이제 그 재미가 있겠죠. 끝나고 나서 만약에 1차전에 결선 투표 안 가고 1차전에서 끝난다 할지라도 결국은 천하람 후보와 과거 이준석의 영향력이 이렇게 만만치 않다라는 것들을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의 뒷수습, 이준석계를 어떻게 당에서 포용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하나의 큰 숙제가 될 것이고, 대통령이 이준석계는 못 받아라고 하면 유승민, 이준석을 중심으로 하는 분당의 가능성 또한 정치권에서 점쳐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예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TV 토론회가 있고 여기서 어떤 이야기들이 또 나올지 봐야겠습니다.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눈빛 교환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눈빛 교환이 눈빛과 관전 사퇴하세요가 포인트다. 나오는지. 네. 관전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복귀왕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